자, 우리가 이제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봉착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. 이슈예요. 갈등의 이슈. 근데 이 갈등의 이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서로 힘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서 가지고는 법적인 문제, 시시비비를 따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슈라고 하는 게 겉으로는 법적으로 따지는 문제고 또 겉으로는 서로 힘을 가지고 겨루는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많은 경우에서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고 자기네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의 이슈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양상이 바뀐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 협상을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나 협상을 효과적으로 해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바로 그 개념도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슈에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. 이번에 한국 지혜 문제도 똑같은 문제들이죠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북핵 문제도 그래요. 근데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유심히 보게 되면 미국은 계속 북한 핵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, 지금. 다른 데 가기 싫어해요. 하나를 좁혀버립니다. 좁혀버리고,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슈를 던져요. 북한 인권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근데 반면에 가지고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는 뭐 평화체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들어가요.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이 협상에 있어가지고 뭐가 유리한지는 한번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슈 자체를 많이 늘어놓게 될 때 분명히 협상에서 거기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슈 자체를 양쪽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하나 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질적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이 문제가 똑같은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북핵 문제만 한다 하더라도 핵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인권 문제가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.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이 중요성을 달리하고 북한 또한 중요성을 달리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질적 조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슈들끼리는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모든 것을 다 협상해서 다 다룰 수 있느냐?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이슈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슈 맵이라고 하는 걸 그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, 비경제적인 문제.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임금에 관련된 부분, 다른 하나는 자금에 관련된 부분. 뭐 이런 식으로 이슈 자체를 하나의 어떤 체계화할 수 있는 이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슈를 붙이고 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붙이는 거는 패키지고 그 다음 문제를 떼가지고 다시 깊이 들어가는 거는 쪼개기입니다.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결국 어떻게 본다라면 큰 원칙은 잘 됐는데 세부 사항 들어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란다면 많은 경우에서 가지고 이 문제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거는 쪼개기에 실패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쩔쩔매는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패키지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모든 걸 다루느니 묻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쪼개기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다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한데 프리즘으로 보는 거죠. 여러분이 아마 프리즘 그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? 무지개 색깔로 나오죠? 무지개로 나오는데 그 무지개 중에서 어떤 무지개를 보느냐는 여러분들이 보기 나름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깔려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논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,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의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힘의 논리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. 대표적인 게 당신 내 말 안 들을 거야? 강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지금 당신 하는 건 맞아?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. 아, 당신이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?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? 이런 부분들입니다. 하나의 문제를 하더라도 보는 눈에 따라 가지고
눌러서 아니면 따져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 가지고는 뭐를 당신은 원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패키지 쪼개기 이런 이슈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하나의 어떻게 본다라면 프리즘, 렌즈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. 그게 따라 많이 바뀐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협상에 있어 가지고 서로 강요를 해가지고 협상을 한다 그랬을 때 협상이 잘 나가기 어렵죠.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. 왜? 한쪽이 강요를 하고 다른 한쪽은 굴복을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이 당연히 어려운 거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를 따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. 강요하는 것보다. 근데 이 따지는 문제도 사실은 뭔지 알았다면 굉장히 지금 입실험하기 딱 알맞은 거죠. 왜?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좁히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옳고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무엇을 원하십니까? 라고 산다면 서로 그때부터 이게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논리의 어떤 개념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나는 어떤 눈으로 이 협상을 보고 있는가? 그리고 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? 이게 바로 전환이라는 겁니다. 정말로 유능한 협상가고 정말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힘의 논리가 앞서고 있는 이런 협상을 이익의 논리가 가장 앞서는 협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익의 논리로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권리의 논리로 접근하고 권리의 논리로 접근하다가 안 되는 경우 힘의 논리로 간다는 거죠. 대부분의 실패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논리가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를 먼저 내세우고 이게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원각과 권리의 논리라고 하고 그 다음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게 얼마야? 내가 뭘 해줘야 돼?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협상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그 이슈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이슈의 어떤 본질이 뭐고 그 다음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 보는 거죠.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한번 써보는 거죠. 지금 어떤 입장으로 내가 접근을 하고 있다. 어떤 입장으로. 그리고 이 협상이라는 게 힘중심의 협상이라는 건 당연히 협상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게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핵 협상 경우에 있어 가지고 전형적인 이런 부분들인데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북한 핵 포기해. 그럼 북한도 니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. 이게 이야기죠. 일종의 이익의 논리입니다.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뭐냐 한다면 그래. 북한에 대해서 내가 경제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대응까지 한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던 겁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두고 봐야 되겠죠. 뭐 대전환이 일어난 건지.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 뭐 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지금 큰 신선한 고마운 충격이죠. 근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. 근데 그걸 이 전환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한계를 느낀 거죠. 힘 중심의 어떤 이 갈등 해결이라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경제 제재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환이 일어났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 통상 분쟁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뭐 한미 FTA 하기 전에 막 우리나라 보복 관세에 막 때렸어요. 그죠? 예를 들어가지고 세이프 가드 뭐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에 세탁기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철강이 어떻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협상의 논리 자체를 하나 전환하기 위한 하는 과정이다.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논리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부분 또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.